네,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경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 정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사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죠? 네, 총 3가지 신문 준비했습니다. 가장 위쪽부터 하나씩 보시죠. 네. 자, 먼저 조선일보인데요. 새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에서 민간 주도 성장, 민주성으로 바꿨다는 내용 담고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시장 주도로 완전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 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초과에서 14억 초과로 높인다는 점을 꼽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나와 있는 서울신문도 비슷한 어조였는데요.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한겨레 신문은 다소 비판적인 어조로 이 기사를 실었는데요. 결국은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과거 보수 정부의 낡은 정책의 재탕이라고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줄푸세 있지 않았습니까? 네.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 질서 세운다.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판박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탈세계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 불평등 심화 등에 대한 경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기준이죠. 우리나라와 이제 기준금리 상단세가 같아졌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하면서 또 다음 달에도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네. 만약에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2.5%가 되겠죠. 기사 제목에 나온 것처럼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전망에 의하면 0.25%포인트 인상 또는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는다고 쳐도 2.25%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동안 금리가 역전되게 되면 외화가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동아일보가 정말 그런지 과거 금리 역전이 됐던 시기에 외화 흐름을 조명했습니다. 총 3가지 시기가 있었는데요.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 그리고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였습니다. 세 시기 모두 다 한번 살펴봤더니요. 주식과 채권을 합쳐서 외국인 자금 오히려 순유입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꼭 금리 역전이 대규모 자본 유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한국은행 총재도 조금 더 신중히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견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서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원화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야 투자 매력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정말 외화가 대규모로 빠져나가면 다시 환율이 오르고 또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재정, 통화, 금융 당국이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이전 정부와 다른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기사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 정부 때 해경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서 현실 도피를 위해서 월북했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발표에서는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2년 정도 만에 입장을 바꿨고요. 섣불리 추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월북이 아니란 점을 증명할 자료도 뚜렷하게 제시하지는 못해서 한계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됐기 때문이라고 기사에는 보고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도 취임 전에 모두 이관이 됐기 때문에 내용은 물론이고 그 목록 자체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열람을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지만 그중 하나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을 생각하면 역시나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전 정부에서 국방부는 일부 첩보를 분석했다고 했고 사살이나 사격 같은 용어가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요. 당시 북한군 교신 내용에 7615 하라, 즉 7.62mm 탄을 사용하라, AK 소총으로 사살하라라는 의미의 내용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사실관계 또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가족들 오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네. 아마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요구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 이제 대선 후보였죠.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기사에서 어떤 걸 다뤘습니까? 네,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서 당시 토지 용도를 상향해 준 데 대해서 무언가 의도를 갖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관여했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제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바로 SNS를 통해서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요.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철저한 기획 수사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 새 정부가 경제와 민생 상황이 어려우니까 수사 국면으로 전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네.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수사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사이에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고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른바 친명, 친이재명계와 비명, 비이재명계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봤는데요.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정치 수사는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면서 야권 전체를 겨냥할 수도 있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이 의원의 출마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한편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이 떠안을 수는 없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본인도 죽고 당도 죽이는 길이 될 수 있다면서 사법 리스크와 무관한 당대표가 나와야만 정치 보복 수사에 자유롭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일면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약간 유물 같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물 맞고요. 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어제 공개한 8세기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입니다. 네. 선각 단화 쌍조문 금박인데요. 작은 크기의 금박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100원짜리 동전과 나란히 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실물 크기를 비교한 건데 거의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난 2016년 경주에서 출토된 유물인데요. 당시에는 이 작은 게 한 20m쯤 떨어진 거리에서 두 점으로 나눠져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보존 처리 과정에서 이게 한 개체라는 걸 확인하고 합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게 보면요. 아주 세밀한 선으로 꽃과 또 새를 그려 넣었다는 점인데 사람 머리카락이 한 0.08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가는 0.05mm 굵기의 선으로 새 두 마리와 꽃잎들을 표현해 놨습니다. 심지어 암수로 나눠서 새 꼬리를 표현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네. 연구사 말에 따르면 현대 장인의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세공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하고요. 이 유물이 어떻게 쓰였던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금박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가면 특별 전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네, 저 오른쪽에 보시면 싸이 흠뻑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흠뻑쇼 같은 경우에는 물낭비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질병청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흠뻑쇼의 방역 위험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마스크가 물에 젖으면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흠뻑쇼가 방역 지침을 위반한 걸로 볼 수 있냐는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현재 방역 지침상 공연 중에 물을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전에 가뭄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렇게 물을 대량 사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그에 이어서 방역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내용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 싸이의 그 흠뻑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올 여름 물을 활용하는 대규모 공연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질문을 대표적으로 했던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축제 중에 물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하니까 참가하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젖은 마스크를 좀 자주 바꿔 쓰는 방식으로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이제 스포츠 관련 소식입니다. 사진을 보면요. 이제 전 유도 선수로 알려져 있는 이원희 선수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판승의 사나이, 또 한국 유도 사상 최초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 국제대회에서 48연승의 대기록을 가진 이원희 선수가 현역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2008년에 은퇴를 선언했었는데 14년 만에 복귀가 되겠고요. 현재 나이, 지금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41세이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벤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원희 선수의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본인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복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벤트성이나 대충 준비하는 거는 아닌 듯 보입니다. 네. 체중도 감량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작년 12월부터는 현역 선수와 똑같은 본격적인 훈련에도 돌입했다고 합니다. 1차 목표, 오는 11월에 열릴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라고 하는데요. 2004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73kg급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파리 올림픽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오노 쇼웨이를 꺾고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정말 대기록이 될 것 같은데 보고 싶어지고요. 이런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적지 않은 나이에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